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훈 강사입니다. 불상일보 블로그 상위 1%의 비밀이라는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전 시간까지는 여러분하고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키워드,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왜 키워드가 블로그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어서 뭐 엊그제도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다른 분들도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 제가 한번 시청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똑같아요. 다른 분들도 키워드의 중요성을 왜 강조를 하는지, 키워드라고 하는 개념을 깨우치고 난 뒤에 여러분의 블로그 방문자 수는 똑같은 컨텐츠를 다루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똑같은 컨텐츠를 다루더라도 키워드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방문자 수는 한 5, 6천 명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실질적으로 키워드라고 하는 게 쥐고 있다. 말이 키, 앞에 키가 괜한 키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컨텐츠예요. 컨텐츠. 자,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키워드만큼이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워드가 사실은 1순위. 그 다음에 컨텐츠도 뭐 그에 비교는 되기는 하지만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컨텐츠의 개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컨텐츠라고 하는 말에 컨텐츠 역사라고 하는 말, 이건 이제 마케팅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마케팅 책이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의 원리라고 하는 책인데, 거의 마케팅의 바이블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콘텐츠는 그러니까 이게 정석적인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컨텐츠는 예전에 1970년대쯤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전엔 하드웨어를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엔 하드웨어였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컨텐츠의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치고 나왔고, 지금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2000년대를 특정 짓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부르면 바로 문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꼽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원래의 컨텐츠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소위 얘기하면 굉장히 확장이 됐죠. 컨텐츠라고 하는 말을 정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컨텐츠라는 말을 뉴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지식, 뭐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상품, 마케팅의 주체가 되는 상품도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컨텐츠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딱 정해진 아주 작은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게 변하는 어떤 그런 유기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런 것처럼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컨텐츠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하게 되면, 아니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SNS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다?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다. 자, 여기를 보시죠.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컨텐츠 개념을 따오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있어서의 컨텐츠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과학에서는 자연 속에 숨겨진 진리, 그 다음에 법칙이 있고, 그런 진리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망고불면의 진리다. 즉 물은 고려시대의 100도에 끓었고 조선시대나 아니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100도에 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자연과학이에요. 그런데 인문학은 어때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그런 법칙이나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듯 사회도 과학의 잣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곧 정의가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이게 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자, 이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개념처럼 이 컨텐츠라는 것도 어떻다? 예전에처럼 우리가 100도씨가 되면 물을 끓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컨텐츠를 제대로 정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컨텐츠라는 개념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막 번지니까.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꼭 정형화해서 가지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써놓은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학술적인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과학적인 어떤 소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처럼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 따라서 정형적이 아닌 자주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컨텐츠는 과거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대칭되던 것이 훨씬 큰 개념으로 이거는 아예 개념이 안 되는, 이걸 다 포함하고도 남는 훨씬 큰 개념으로 지금 컨텐츠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꾸 네이버에서 드리는 자꾸 컨텐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지금 쓰고 있는 컨텐츠 영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컨텐츠 영역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면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글감이 없다, 쓸 게 없다, 게임 그렇게 하면서 등등, 블로그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컨텐츠를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람마다, 학자마다 정의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인문사학에서 어떤 개념에 합의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정의를 제대로 내린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지금도 알아보는 거고, 왜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불변의 것이든 다른 사람이 했던 정의든 이런 거에 국한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컨텐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영역이다.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블로그에 쓰는 컨텐츠, 블로그에 쓰는 포스팅을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한다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제한 요소나 어떤 특정 짓거나 한계를 규정 짓거나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기존에 있는 컨텐츠의 한계를 뛰어넘는 컨텐츠, 그렇다고 해서 창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라. 이걸 뛰어넘으면 뭐가 보인다? 의미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텐츠라고 하는 말 여러분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나름대로 내려보면 컨텐츠는 영어 단어 컨텐츠의 복수형인 거예요.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단수형인 컨텐츠는 추상적인 의미나 성분의 양을 표시하고 복수형은 되게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나 목차를 가리키는 게 컨텐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의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수일 때는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지만 실질적으로 복수일 땐 구체적인 걸 나타내는 것처럼 컨텐츠엔 제한을 두지 말아라 얘기예요. 추상적인 것도 구체적인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이런 단어에 국한돼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블로그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다? 그렇죠.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블로그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뭐 영상 컨텐츠 하여간 뭐 웬만한 건 다 컨텐츠가 돼요. 영상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재미있는 예전에 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이 컨텐츠가 되거든요. 뭐 먹방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 브이로그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 우리가 큐레이션 그 다음에 에디톨로지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큐레이션과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컨텐츠가 규정을 딱 이거다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자 A, B, C라는 블로거가 쓰고 있는 컨텐츠를 내가 좋은 점을 다 따와서 어떻게 여러분 컨텐츠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재능이 있겠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만의 것으로 어떻게 재탄생, 재창조 이렇게 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줄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개념 짧게 끝냈지만 이 추후적으로 우리가 개념 정리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컨텐츠라는 것들을 이제 뒤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시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 시간에는 컨텐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원래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 요 사이에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컨텐츠가 어떤 것들을 컨텐츠라고 하는지 컨텐츠 개념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떤 것들을 컨텐츠라고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